자, 다시 봐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됐죠? 그러면 전국 토지에 제일 먼저 무슨 파트가 나오고 계획 파트. 무슨 파트요? 계획 파트.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못하는 이용, 개발하는 파트가 등장합니다.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무슨 계획? 국가계획. 누가 수립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자, 무슨 기준 하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되어 있는 것. 국가계획을 공부한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더라. 뭐죠? 광역도시계획. 도시 하나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해서 방향을 제시하더라. 도시군 기본계획. 요 둘은 방향 제시죠.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뚫어 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 하나에 대해서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했나요? 이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봐보면 여기 봐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토지의 쓰임새를 정했나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까지 지금 공부했어요. 이제 토지의 쓰임새를 정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반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못하는 거 개량.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못하는 거요. 설치, 정비, 개량 하는 요 내용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기반설의 종류부터 시작됩니다. 뭐부터요? 기반설의 종류. 자, 기반설의 종류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구도 공부할 거고요. 뭐 공부해요? 공동. 그 다음에요, 광역시설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반설입니다. 무슨 설이요? 기반설. 자, 여기 도로 있나요? 요게 도로가 뭐죠? 기반설.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을 무엇이라 그래요? 기반시설. 근데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요. 이만큼 빨간색 B급만큼 도로를 요만큼 확장하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넓히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로의 설치나 정비나 개량은 무엇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로의 설치나 정비나 개량은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기반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이걸 뭐라 부른가? 여기를 자 읽어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자,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기반시설.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기반시설.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그걸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기반시설. 단어 됐나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기반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아, 관리계획으로 정한 기반설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들으면 법률 용어가 권위가 없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관리 지워버리고 상해 지워버리고 기반 지워버리고 읽어봐요. 도시군 계획 시설 하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관리 계획상의 기반설이죠. 여러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나오면요, 항상 요 계획담에다가 계획상의 이렇게 읽어줘봐요. 뭐라고요? 계획상의 시설. 예정도로 예정공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반설을 뭐로 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요 단어 됐나요? 그러면 요 도시군 계획시설 플러스 사업 해봐요. 그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 단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 땅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여기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니까 요걸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다시 천천히 단어들 발음하세요. 자,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면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하고 부른다라는 거. 요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반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반설의 종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기반설이 뭐라고요? 종류. 봐볼까요? 자, 요건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 암기해버립시다. 한 문제짜리 예상 문제고 올해도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올해도 기출 문제고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자, 기반설의 종류 문제를 내주나요? 다음 중 연결이 잘 된 것은 잘못된 것은 하고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무슨 소리요? 자, 교통시설에는 뭐 암기사항 없는 것 같아요. 도로가 교통시설인 거 아시죠? 철도, 항만, 공항 여기까지 교통시설 맞나요?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공항 교통시설 맞죠?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그럼 이거 뭐예요? 궤도? 철도 선로. 철도 선로. 궤도, 옛날에는 삭도 그랬는데 그나마 궤도라고 이름을 바꿔놨네. 아, 이번에 그 궤도에서 이탈했다면서요. 궤도. 선로에? 선로. 그 다음에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뭐라고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교통시설 아시겠죠? 차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 차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 여기서는 오히려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차장 또한 뭐다? 교통. 주차장 누구 세우니까? 차. 아, 이거 차 나오면 뭐예요? 교통. 차 나오면 교통.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잘 봐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육군, 해군, 공군. 아, 육해공군 다 했네. 그 다음에 뭐 나오면? 차. 뭐? 차. 그 뭐? 교통시설. 근데 조심해라. 에? 여기는 폐. 이걸 교통시설하고 시설하고 좀 많이 내요.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 문제라 이건. 환경 뭐라고요? 기초시설 하는 거 받으시고. 다시. 이제 공간시설입니다. 무슨 소리요? 공간. 자, 공간은요. 자, 이게 뻥 뚫려야 돼요. 여기를 봤을 때 뻥. 여러분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면 무슨 소리다? 공간시설. 그러니까 공간시설은 이렇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여기 공공공지 보이나요? 그래서 키워드가 뭘까요? 공공공지에서? 예? 공지. 뻥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지. 여기를 공공을 읽어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쪽은. 시험 문제 어떻게 될지 보이나요? 출제위원들이 상당히 비겁해요. 가지고 공공공지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공공공지는 뭐다? 공간시설. 공공공지는 뭐라고요? 공간시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통 공급시설 보이나요? 유통 뭐라고요? 자, 여기가 뭐고요? 유통. 여기가 뭐요? 유통 공급 됐나요? 봐봐요. 여기 뭐요? 유통. 여기 뭐요? 공급. 수도, 전기, 가스, 열 뭐요? 공급. 유통 공급이죠? 그 다음에 방송, 통신. 방송, 통신. 유통, 통신.
유통, 통신. 공, 동구. 공, 동구. 유통, 통신. 공, 동구. 유통 뭐라고요? 통신. 유통, 통신. 공, 동구. 유통, 통신. 공, 동구. 예, 유통, 공급이라 됐고, 유통 하면 뭐 찾고? 통신. 공 하면 동구. 성은 공유, 이름 동구잖아. 그다음에 뭣도 있고? 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유통시설 맞죠? 그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됐네요. 유류저장 및 뭐라고요? 송유설비. 유통, 공급, 시설 됐습니다. 문설이요? 유통, 공급, 시설. 단어 됐어요?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그럼 유통, 공급, 시설은 유통하면 뭐 찾고? 통신. 공하면요? 동구.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문화체육시설 됐나요? 무슨 소리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건 특별하게 안길 건데요. 학교 공공 맞죠? 여기 공공인가요? 여기 문화인가요? 여기 뭐요? 체육.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다 공공이죠? 뭐 요거 하나 보면 되겠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뭐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특별하게 여기는 볼 것이 없는 것 같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뭐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요 세 칸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요 세 칸. 자, 방제입니다. 뭐라고요? 방제면 재해를 예방하나요? 무엇을 예방해요? 하천 범람을 막았나요? 유수지, 저수지, 물을 가뒀나요? 자, 방화, 화재를 예방했나요? 방풍, 바람을 막아줬나요? 방수, 물이 새는 걸 막았나요? 사방, 모래가 날아드는 것을 방어합니다. 해수욕장 가면은 혹시 이렇게 벤치 있는 거 봤나요? 해수욕장에 그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모래가 날아든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방설비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방님. 뭐라고요? 해수욕장 가면 그 옆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거 봤죠? 그게 모래가 날아든 것을 막기 위해서 쫙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다 텐트 치라고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래가 날아와서 쿠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텐트 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사방님이에요. 단어 됐어요? 이게 방어한다. 자, 방방방. 그 다음에 유수지, 저수지. 자, 유수지와 저수지를 좀 구별해 볼까요? 유수지와 뭐라고요? 그냥 저수지 개념이요. 유수지나 저수지나 물을 가두는 개념인데, 저수지는 대개 이런 자리 있죠. 계곡 밑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잖아요. 계곡 밑에.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가 용출된다 그러죠. 용출. 지하수가 새 나오는 곳이고 물이 맑아요. 여기 물이 맑다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물이 새어 나오는 게 저수지고 용출돼 나오고. 자, 그 다음에요. 유수지는 유수지의 유자가 놀 유자를 써요. 흐를 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놀유.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장마철이면 하천 범람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막았다 터줘요. 수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길을 돌려줘요. 이렇게. 이게 유수지. 물길을 돌려주는 거 이렇게. 요즘에 좀 가둬놨다가 나중에 가뭄 들 때 터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유수지는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여기는요, 냄새가 안 나요. 심할 때는 썩은 내가 난다 그래요. 예, 그게 좀 차이점. 됐고, 이제. 자, 유수지. 따라서요, 유수지. 저수지. 쌤. 끝났죠, 이제? 근데 단어가 모르면 기분 나쁘거든. 사방하고 암기했는데 저게 뭐예요? 서방도 아니고 사방이라니 막 그러니까. 요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암기해요.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끝. 끝났죠? 뭐라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그 다음에, 자, 요 보건위생설과 환경기초설 있죠?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요 둘이 보건위생설 하나에 있었어요. 요 둘이 함께 있었다고. 뭘로? 보건위생설로. 그러다가 환경이 강조되면서 환경기초설이 분리돼 나왔을 뿐인데, 자, 옛날에 보건위생설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보건위생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무섭고 지저분한 것들. 그럼 다 끝났어요. 여기 무서운 거 맞죠? 여기는 뭐예요?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만 남겨놨어요. 어디에다가? 보건소에다가. 어디에다가 무서운 거 남겨놨어?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다가. 그 지저분한 것은 전부 다 환경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만 읽어도 이 문제 다 풀어요. 자, 보건소 무서워, 안 무서워? 왜 내 것 주사 맞으면 이렇게 커? 보건소 가면? 내 것만? 남의 것은 작은데? 그게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보건소 가서, 여기 가봐요. 도축장. 여기 뭔지 아시죠? 여기 뭐 잡았어? 아, 소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소. 또는 뭐요? 돼지. 뭐 도개장은 닭 잡는 거. 도축장입니다. 뭐라고요? 도축장. 이거 하나 통합시켰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도축장, 도개장 그랬는데, 이제 도축장. 돼지 잡았나요? 축. 사망. 장사시설이잖아. 옛날에는 장사시설 그러지 않고 저걸 다 썼어요. 화장시설, 낙골당, 봉환당, 자연장지, 수목장,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다가, 야, 너무 많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하자, 그냥. 하나로 뭐, 장사. 통합시켜줬어요. 그래서 축, 뭐가 됐어? 사망. 하여 지금 어디에 누워있어?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어. 어디 가서? 보건소 가서 축 사망해가지고. 보건소 가서 축 사망해가지고 어디에 누워있어요?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어요. 하여튼 무서운 거 됐어요? 그럼 돼.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유치하다 그러지만 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암기시키려고. 보건위생설 됐죠? 자, 이제 환경기초설입니다. 하수도 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의 폐. 빗물. 여러분, 빗물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하여튼, 비를 맞아서 머리칼이 다 빠져봐야 알 거예요, 이거, 빗물. 지저분해, 안 해? 해요. 그 다음에 뭐요? 수질 오염 방지설. 그 다음에 뭐요? 폐차자. 뭐라고요? 폐차자. 읽어봐요, 동그랗게 친 것만. 내 또 그럴 줄 알았다. 따라서 해봐. 폐수 빗물. 왜 또 수폐가 뭐야? 아, 수폐수. 그럼 말 되겠다. 폐수 빗물. 그러니까 암기사항은 참 특이한 게 우리 학생들은 다 맨 앞자만 따서 그대로 암기하려고 그래. 그럼 안 되고 조금 순서 바꿔도 되는 건 바꿔도 돼요, 이렇게. 수폐예요? 폐수예요? 뭐라고요? 폐수. 그건 뭐? 빗물. 지저분한 거 끝나잖아. 폐수 빗물. 축 사망. 어디 가서 죽었어? 보건소. 그 어디 누워있어? 종합병원 영안실에. 방제시설은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얘를 좋아했어요. 공동구. 뭐라고요? 공동구. 여러분, 공동구 들어보셨나요? 공동구. 따라서요? 지하 매설물. 어둠의 자식.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때 이걸 만들어요. 잠깐만 들어,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공동구라 뭐냐면, 자, 밖에 이렇게 통신 전봇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밖에 전봇대 놨으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전봇대가 밖에 놨으면 보기 싫죠? 88 올림픽을 치르러 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통신 전봇대와 전기 전봇대가 너무 밖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도시 미관을 못하게 해서 개선. 도시 미관을 못하게 해서요? 개선. 이렇게 지하 매설물을 묻어요. 지름이 2m 이상짜리. 지름 몇 메타요? 2m. 그 여기 들어 서서 작업하는 거죠. 여기에 전기 배선, 가스 배선, 통신 배선이 옆으로 들어간 거고. 전기 배선이나 통신 배선이. 이게 뭐예요? 공동구.
지하 매설물. 어둠의 자식. 지름이 몇 미터 이상? 여러분 처음에 공동하니까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맨홀. 뭐라고요? 맨홀. 맨날 공사한다고 땅 파타 덮었다 파타 덮었다는 게 그거고, 이거 땅 안 파요. 한번 딱 설치하면 요 지하에 들어가서 심지어 요 지하에 운송수단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건들을 싣고 날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공동구 초입은 덤프트럭이 들어가요. 지하 매설물에. 이게 공동구. 지하 매설물. 그래서 전기나 수도, 통신시설들을 여기다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라는 단어 됐나요? 지름이 몇 미터 이상? 그래서 이자와 친해요. 뭔자요? 200만 초과해서 뭐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럴 때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이게 나왔어. 공동구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이게 답으로 나와요. 공동구는 뭐라고요? 이렇게. 공동구는 뭐다? 유통, 공급, 시설이다. 그래서 유통 하니까 못 나왔고, 통신, 공 하니까 이름이 동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암기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공동구라는 단어도 됐나요? 예? 맨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문제 풀어봐요. 아니, 찍을만 해. 컨닝페이퍼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은 돼. 내일 안 되는데. 내일은 안 되잖아. 기억이 안 나서. 자, 이번에 뭐 나왔어요? 폐수 나왔구만. 뭐 배차 나왔어. 폐수 나왔어. 아, 차 조심하고. 네. 자, 무슨 있어요? 환경 기초에서. 여긴 축사망이잖아요. 여긴 지저분한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천, 유수지, 저수지. 아, 요거 보는 순간 방지선이 알겠죠? 시험 열면 이렇게 된다. 요것만 된다. 이런 거 잘 안 된다. 여기 너무 잘하니까. 여기 방조 시설도 나왔나요? 네? 방조제. 바닷물이 넘치는 걸 막아주는 거. 이게 방조 설비. 아산 방조제 그러잖아요. 그거 방조 설비.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차량 검사 및 면허에서는 차 나왔죠? 차니까 뭐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뻥 뚫렸나요? 뭐요? 뭐라고요? 공간시설. 그럼 이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되냐? 요만큼만 쓸 거라고. 공공공지만.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조심하시라고. 풀 수 있죠? 다시. 자, 방송, 통신, 통구는 뭐죠? 유통, 공급, 시설. 무슨 소리요? 유통, 공급, 시설. 자, 축, 뭐 했어요? 사망. 하여 어디 놓였어? 종합병원, 영안실. 그건 다 암기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어디 가서 죽었어? 보건소 가서 죽었어요. 몇 개 선을 끊으면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제 연습하셔야 돼, 이건. 아셨죠? 예. 자, 공동구 다시 설명할게요. 자, 공동구는 언제 만들었다고요? 88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만들었어요. 예, 외국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는데 한 3세기? 근데 우리는요 1988년에 만든 거예요. 88 올림픽 때. 자, 지하 매설물로서 전기나 가스나 통신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지하 매설물 지름이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지름이 몇 미터 이상이요? 2m. 2m 이상의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먼저와 친하다? 2자. 먼저와 친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얼마 초과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뭐 택지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도청 이전 신도시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시를 정비하는데 얼마 초과해서 사업해요? 200만. 먼저 치네? 2자. 그러니까 이게 100만, 150만 원 벌써 두 번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가. 얼마 초과해서 사업하는 자가 200만. 자, 근데 공동구를 만드는 취지가 도시, 미관, 뭘 개선했다고요? 그 공동구는 도시 이야기예요, 시골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동구는 도시 개발이에요, 지역 개발이에요?
도시개발할 때 문제돼? 지역개발할 때 문제돼요? 도시개발에서 문제되지 지역개발이 아니죠. 요 말 뜻 이해됐나요? 요게 올해 감정평가서에서 시험지 나오면 답으로 나왔어요. 200만 초과해서 지역개발 사업할 때 공동을 설치한다. 지역개발이요? 도시개발이요? 도시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뭔지 아시나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우리 뭐라고 있죠? 읽을 때? 산단. 뭐라고요? 산단. 그럼 산단이면 산업단지면 공장이 있나요? 뾰족뾰족 공장이 있나요? 굴뚝이 있나요? 굴뚝에서 뭐가 나오죠? 밥해 연기 나오게? 뭐 나와? 밥할 때 나온 게 연기고 공장 굴뚝에서는 매연이 나오죠. 왜 그래? 밥을 안 해봤구나. 공장 굴뚝에서 뭐가 나와요? 매연이 막 뭉게뭉게 편하죠? 거기 무슨 미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굴뚝이 있는데 옆에 전봇대 좀 있다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데는 공동 설치 대상이 아니다. 아, 나 이런 걸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거야. 그 우리 책에 없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도시 미관이야. 지역은 안 돼. 미관 개선인데 무슨 공장에서 미관 개선이야? 산업단지는 공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게. 그러면은 기본 베이스만 제가 깔아주면 알아서 걸어가거든요. 근데 막 이런 게 안 들리면요. 떠서 입에다 넣어줘도 막 뱉어버리거든. 다 씹어가지고 넣어주거든요. 근데 뱉어버려요. 상처만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안 되니까 개념이 안 되니까 넘어가지고 목 넘김이 없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몸만 가르치면 온몸으로 반사막이로.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요. 한 며칠간에 핸드폰이 난리가 나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다 읽지를 못할 정도로 와요. 카톡이나 문자가 오는데 합격했다고. 특이한 것만 이제 몇 개 봤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특이한 내용이 이제 첫 시간에 봤던 것은 좀 탈북자대요. 탈북자인데 이번에 중개사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탈북자인데 지금 반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와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외국인인데요. 공법을 65점 맞았어요 라고 연락 왔더라고. 몇 점이요? 65점. 이제 공법이 65점 밑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강생이었는데요. 하여튼 시험 보고는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합격자 명단에 들어왔어요. 합격자 명단에 들어왔어요. 네. 이제 또 실명을 거명하면 안 되니까 걔는 남편은 한국 사람, 자기는 일본 사람. 먼 자인데 일본은 이름이 먼 자 이러거든. 하여튼 딱 합격자 보니까 걔가 있더라고요. 누구도 왔네?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정보가 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서. 선생님 누구 합격했어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걔는 쑥스러워서 연락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참 근데 공부하는 계층이 참 다양해졌구나.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떨어지더라고.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 했죠. 정말 얼마나 절실했을까. 내가 이 친구 공부하는 거 알거든요. 이 친구 공부하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봤으니까. 학원에 항상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다 가고 자습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냐면요. 공동을 몰라요. 이걸 읽으면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 우리가 영어를 읽으면 번역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읽히지도 않지만 이 친구도 그런데요. 요 단어를 읽으면, 전기를 읽으면 이게 뭔지 생각을 해야 된대요. 가스를 읽으면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위에다가 일본어로 우리가 굿모닝 그러면 한글로 굿모닝 써놓듯이 일본어로 단어를 다 써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옆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고, 쟤 좀 도와줘라 그랬었거든. 그래서 옆에서 젊은 애들이 많이 도와줬었어요. 단어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그걸 전부 다 일본어를 위에다 써놓고 일본어로 읽는 거예요.
그게 빠르니까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도 집에는 못 가고 항상 문 닫을 쯤에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고 죽을 똥 살 똥 하면은 무조건 합격은 시험이다. 대충 시간 때우려 하지 말고 그냥 1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뭔만 공부만. 우리 다 올해 공부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 누가 물어보면 다 오늘 처음 한 거야. 오늘 처음. 성진이하고 처음 했잖아, 이제. 처음이죠, 오늘. 그러니까 다 처음이야. 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도 많고. 아, 누가 물어보면 우리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뭐, 그것 가지고 너는 몇 년 했는데, 난 10년밖에 안 봤어, 제일 많이 한 사람. 73세에 합격하신 형님을 봤어, 작년에. 근데 시험이란 게 그런가 봐요. 작년 시험은 조금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합격하실 때 그 형님이 73세였는데 마지막 10월 달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술까지 받아요. 동맥 쪽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형님이 시험 보고 오셔서 그러더라고. 어땠어요? 그러니까는 나 시험지 거기다 버려버리고 왔어. 시험지 버려버리고 왔대요. 왜? 몸 상태가 그러니까 뭐 되겠어?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오셨어요. 나 아침에 문자 갔어. 합격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또 이렇게 합격하는, 너무 존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또 합격하는가 봐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 형님이 4년을 한 문제로 떨어져요. 4년을. 73세인데 4년을 한 문제로 떨어져요. 근데 시험지 버리고 오니까 합격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2달 정도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요. 커피 사가지고. 이제는 안 오대. 이제는 안 오는데, 그 형님이 빌딩주예요, 강남에. 빌딩까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와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최 선생, 나는 지금 29 같아. 난 뭐든지 할 것 같아. 몇 살짜리가요? 우리 장모님하고 나이 비슷한 분이 29 같아. 뭐든지 할 것 같아. 내가 딱 한마디 했지. 형님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마지막에 합격하려니까요. 야, 사람을 얼마나 괴롭힌지 쉬는 시간에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나가려면 뭐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기출문제 딱 가지고 와서, 이거 뭐야? 왜 내가 못 알아듣지? 그럼 쉬는 시간마다 그분 과외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끝나요. 근데 합격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결론은 다 기출문제를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랬고, 그 73세 형님도 기출문제. 범위를 줄이는 범위는 기출문제 범위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게 쉬는 시간만 와서 저를 괴롭혔으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그래도 합격하더라고. 73세. 이분이 최고령은 아니었어요. 최고령 아니었어요, 이분이. 합격할 때. 화이팅!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더 심한 이야기? 제가 학원 할 때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들이 5월 달에 제대를 해가지고 와요. 아들이. 내 엄마 입장에서 엄마는 이제 2차로 하고 있어요, 엄마는. 1차 합격하고. 아들이 5월 달에 제대를 해오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집안 일인가 봐요, 이삿짐 센터가.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좀 그게 엄마 보기에는 안 좋았나 봐요. 힘쓰는 일이니까. 그 아들한테 야, 중개사 공부를 하자. 데리고 왔어요. 5월 달에. 몇 월 달에요? 그날 첫날에 민법 시간 했어요. 민법 선생님이 판례에 의하면 이제 5월 달이면 판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저 판례가 뭔지 아시죠? 판례에 의하면 얘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아니야, 판례가 뭐가 그러면 웃기지도 않지. 전설도 아니지. 이건 전설이에요, 우리 학원에서. 엄마, 판례가 누구 이름이야? 합격했어요, 그 해. 동차로. 판례가 누구 이름이야? 얘 군인 정신으로 합격한 거죠. 제대하자마자 엄마가 앉혀버렸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얘를 예뻤겠어요. 선생님들이. 응. 이놈 맨날 지 엄마 몰래 술 사주라고 막 그랬거든. 그 이 엄마가 둘이 딱 동시에 합격하고 자기 살던 집을 나한테 팔았거든. 집이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아주 싸게. 그렇게 과외비 받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학교 가면 집 나한테 팔아야겠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달리면 돼요. 아셨죠? 뒤 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내 기준 잡고 딱 밀고 가시고 남의 이야기는 듣는다 듣지 마라. 듣지 마세요. 남이 뭐라도 듣지 마시고 자기 기준만 세우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무조건 합격. 네. 그거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뭐 시험 난이도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아는 것만 나와요.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고. 아셨죠?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것 같다 그랬고. 여기 200만 초가 됐어요? 먼저 치네요? 이자. 다시요. 다시. 전기, 수도, 통신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반드시 수용을 해야 돼요. 이때 수용 안 하잖아요. 수용이 의무예요. 반드시 수용 안 하면은 처벌 규정이 2학년 2반이 납니다. 2-2. 몇 년의 징역? 2년. 얼마 이하에? 2천만 원의 벌금. 이자와 친하단 말 이해됐나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공동을 만들면 요 가스까지 모두 수용했어요. 근데 9시 뉴스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 9시 뉴스에 지하에 내려가서 작업하시다 질식사했다 나와요. 뭐라고요?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요 질식사의 원인이 뭐였죠? 가스. 뭐라고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가스. 뭐라고요? 자, 이거 하수도 가스. 가스. 하수도관. 가스관. 그래서 가스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안 되겠다. 위험성 때문에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 협의 심의는 거쳐야 돼요. 수용을, 공동구 수용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이것만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심의는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 거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수도 가스. 같이 읽어요. 하수도 가스. 가스. 두 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9시 뉴스에 지하에 내려가서 작업하다 질식사예요. 공동구에 내려가서 작업하다 질식사예요. 공동구. 기자가 공법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의미 이해됐나요? 이게 공동구. 설명 다 끝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봐봅시다. 공동구라 하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키워드 뭐예요? 지하 매설물. 도시 미관을 개선했나요? 도로 구조의 보존인가요? 땅 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해요.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차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땅을 안 파니까. 옛날에는 뭔 일만 있으면 땅 파다 덮었다 파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도 많이 막혔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주된 취지는 뭐였고요? 미관 개선. 지하 매설물이고. 자, 그러면 이게 공동구의 기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공동구의 뭐라고요? 기능. 자, 읽어봐요.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게 한 방에 암기가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공동구 기능. 보기 좋더라. 보기 좋더라. 땅 안 파더라. 차 안 막히더라. 끝. 보기 좋죠? 땅 안 파죠? 차 안 막히죠?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여기까지. 설치 의무자 얼마 초과해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공동 설치합니다. 그때 무슨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무슨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지금 3기 신도시가 택지 개발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입니다. 무슨 구역이요? 경제 자유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무슨 구역이요? 정비. 이건 뭐냐면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을 정비구역 그럽니다.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을 뭐라고요? 정비구역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게 1번이 2번이나 정답으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1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자, 가스관, 하수도관,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 수용해야 한다.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의무 맞나요? 수용은 할 수 있다. 요거 구별해 주세요. 한 번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어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끝내버렸어요. 하수도관, 가스관은 수용하려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예, 이렇게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단어 처리됐어요? 예. 자, 2번 한번 풀어볼래요? 2번. 2번 키워드가 뭘까요? 무슨 단지요? 산업단지면 이것은 미관개성과 관련이 있다 없다? 미관개성과 관련이 없죠. 그럼 공동구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200만에 낚이지 말고 200만 보고 낚이지 말고 산업단지란 단어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단어요? 산업단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설명할게요. 광역시설입니다. 뭐라고요? 광역시설. 광역시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터넷에 제가 광역시설하고 검색을 넣어보니까 새만금, 부안, 김제, 군산, 광역기반설 설치계. 여기 기반자 빼봐요. 이게 이제 광역기반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하여 어디? 여기 부안, 여기 김제, 여기 군산에 이렇게 도로가 걸쳐 있나요? 네, 이런 게 광역시설.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는 시설입니다. 2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뭐란다? 광역시설. 몇 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어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면 이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광역시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여기가 고양시, 천안, 아산에도 괜찮고요. 여기가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 한강이 걸쳐 있나요? 한강 걸쳐 있죠. 공동 이용시설이죠. 자,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 도로가 걸쳐 있나요? 도로? 그럼 뭐요? 광역시설. 그럼 걸쳐 있는 것은 쉽게 찾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가 좋아서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김포공항 있죠? 서울특별시에 공항 있나요? 고양시도 이용하나요? 고양시에서 85번 버스 타면 이렇게 바로 여기로 가요. 버스 타고 공도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벽제 가면 뭐 있죠? 벽제? 벽제? 화장터. 벽제가 고양시에 있는 거 아시나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이거든요. 근데 벽제 화장터 이름이 바뀐 거 아시나요? 이쪽에서는 잘 안 가시나 보나. 벽제 화장터 이름이 뭐라고요? 서울 시립승원이에요. 어디에 있는데? 여기 벽제 화장터는 이름이 서울 시립승원. 누가 이용해? 서울시 귀신과 고양시 귀신이 공동으로 이용해요. 서울시 귀신과 고양시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이용하면 그게 뭐라고? 광역시설. 또 귀신 이야기해서 그런가? 머리끝에 붙어서 뭐 땡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응? 이게 뭐라고요? 광역시설. 요 단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광역시설에서 이런 단어 나와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뭐를 설치한다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런 데로 나와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우리가 국가계획하면 다 누구죠? 국가계획하면 다 국장이었죠. 국가계획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해줘요? 누가요? 국장.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 나오면, 이때 광역시설이 국가계획과 함께 나오면 이때는 국장이 아니에요. 이때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구요? 법인. 무슨 말이냐면, 자, 광역시설이 지금 제가 그린 요 광역시설이 뭐죠, 요게? 경부고속도로. 뭐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이건 영동, 이건 호남. 많이 있어요? 철도도 있어요? 철도. 자, 그러면 여러분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KTX를 타고 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뭘 타고 가요? 그럼 이게 전국토에 걸쳐 있나요? KTX가 전국토에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국토예요? 아니에요? 전국토예요? 아니에요? 전국토인가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국가계획으로 설치한다 그래요. 전국토에 걸쳐 있으면. 그러면 KTX가 이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거든요. 뭘로 설치하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제가 이걸 이용하면 영수증에 핸드폰을 가져둘 거 그랬나? 영수증에 요 철도 요금 부과권자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코레일 돼 있어요? 한국 철도 공사라는 법인으로 돼 있나요? 네? 뭐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국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여야 돼요. 국토교통부 아니고 뭐 철도 공사라는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얘가 영수증을 부과해요. 오늘 수업 끝나고 고속도로 달릴 거예요? 톨비 내 안 내? 톨비 내봐. 톨비. 부과권자 누구예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고속도로나 뭐 철도.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혹시 서울에 이거 외곽순환 고속도로 아시나요? 예. 여기도 국가계획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이상의 기반설에 걸치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합니다. 어디 이상이에요? 시도 이상으로. 그리고 전국토에 걸치면 무슨 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계획하면 다 누군데? 국장. 딱 하나만 예외. 하나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뭔만? 이것은 누구? 법인. 자, 국가계획은 앞으로도 다 누구? 국장. 그런데 국가를 설치하는 그 다음 수식어가 뭐가 나오면? 여기는 키워드가 두 개네요. 국가계획 플러스 뭐 광역시설. 그럼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맞아요? 틀려요? 방금 배웠죠? 서울시립 승화. 소작고 데이지도 얘도 죽고 얘도 죽었네. 이건 뭐야? 보건위생시설. 축사망.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이거 풀어봐요. 키워드 찾으세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 뭐? 광역시설은 누가? 여기 법인 앞에다 이자 좀 써줄래요? 설립된 법인. 법인 앞에다가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못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거 올해도 기출됐던 문제예요. 이게 예외라서 국가계획 하면 다 누군데?
국장.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뭐만? 광역시설만 뭐? 법인. 그 법인 이름이 뭐라고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법인 이름은 안 나와. 근데 그걸 모르면 가슴이 좀 답답하니까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